안녕하세요. 채널블루입니다. 오늘은 그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갖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는 흔히 헌드레드 달러라는 표현하고 헌드레드 달러스를 같은 의미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이런 설명은 좀 무책임한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글자의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되는지 그걸 뭐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명사의 형태를 보면은 달러의 단수 명사하고요. 달러스라는 명사의 복수형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때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해봐도 뭐 대부분의 설명이 이제 뭐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데 이건 같은 의미가 아니죠. 우선 헌드레드 달러라고 하면은 이때는 헌드레드는 수를 나타내죠. 수를 나타내서 달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100달러를 의미하게 되고요. 헌드레드 달러스라고 하면은 이때는 100달러 이상을 의미하죠. 100달러 플러스 알파의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달러라는 그 단수명사에 대해서 복수형을 사용한 표현이 되고요. 뭐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이 또 있죠. 뭐 헌드레드 달러라는 표현도 있는데 뭐 이것도 100달러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100달러면은 그렇게까지 그 100달러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헌드레드 달러라고 이렇게 부정관사가 사용된 문장은요. 우선 복수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드레드 달러라고 하면은 헌드레즈의 복수형을 우선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때 헌드레드는 명사로 사용이 된 거죠. 복수형을 사용을 한다거나 부정관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그 품사가 명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때는 헌드레드의 복수형, 헌드레드의 복수형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헌드레드가 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헌드레드의 복수형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부정관사, 헌드레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부정관사를 이해를 하려면은요. 복수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헌드레드가 복수형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우선 100의 단위가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부터 시작해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100으로 표현될 수 있는 100, 200, 300, 400 등등으로 해서 표현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말하죠. 그러니까 사우전드, 천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100부터 999까지란 의미가 되죠. 헌드레즈는 이렇게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부정관사가 사용된 헌드레드는 그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헌드레드라고 한다면요. 이거를 100달러다? 글쎄요.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뭐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에요. 그런 설명은요. 영어는 이렇게 그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죠. 이런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 뭐 그냥 같은 뜻이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 나중에 영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운다는 거가 뭐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은 제대로 알고 그 맥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도달점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면은요. 헌드레드 달러의 원래의 표현은요. 헌드레드 오브 달러가 되죠. 헌드레드가 명사로 사용이 됐으니까는 이때는 전치사 오브를 이용해서 헌드레드를 수식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전치사 오브는 그 연관을 나타내는 거죠. 뭐 전치사 오브는 흔히 그 분리박탈의 의미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그렇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전치사 오브는 어떤 분리의 뜻을 나타내지만은 연관성이 유지가 되는 것을 나타내죠. 예를 들면은 Man of Ohio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오하이오 출신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Man from Ohio라고 하면은요. 이때는 그는 오하이오에서 왔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물리적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Man of Ohio라고 하면은 그는 오하이오 태생이라는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여기지만은 그는 오하이오와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연관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프롬은 그런 연관성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지를 않고요. 어떤 객관성을 나타내죠. 프롬에는 이런 연관성이 없어요. 뭐 내가 오하이오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경우는 오하이오 출신이라고 한다면은 어맨 오브 오하이오를 사용을 하고요. 아예 그냥 그 사는 곳을 옮겼다, 거주지를 옮긴 경우는 이때는 프롬을 사용하죠. 뭐 전치사 오브의 그 기본적인 뜻도 그 참고로 알아두시면은요. 오브의 목적격 관계나 동격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헌드레드 오브 달러스라고 하면은 어떤 표현이 될까요? 이때는 달러의 종류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달러, 2달러, 5달러, 뭐 10달러 등등의 그런 달러라는 의미가 되죠. 이런 달러들이 모여서 만든 100달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좀 주작이고요. 제가 만든 표현이고 복수형하고 전치사 오브를 연관지어서 만들어 본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 이런 그 명사의 단수형을 사용하는 거하고 복수형하고요. 이런 표현이 하나가 또 있는데 today라는 표현이 있고요. todays라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twodays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표현인데 today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이 표현은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은 그 영국에서 시작된 그 다이어트 방식이에요. 이거를 뭐 보통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24시간 동안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6시에 식사를 하고 내일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먹지를 않는 방법인데 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런 거 하래도 못 하겠는데
그런데 투데이는 시간적으로 따지면 24시간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 근데 날짜로 따지면 이틀이 돼야죠.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투데이즈가 돼야지 어째서 투데이가 되느냐. 이것은 이틀을 한 단위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식스팩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배에 있는 왕자를 한데 묶어서 식스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맥주 캔도 6개를 하나로 포장을 한 거를 식스팩이라고 하죠. 이때도 식스팩스라고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각각의 단위로 6개가 있다면 이때는 식스팩스가 되는데 6개가 하나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식스팩의 단수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뭐 팩이라는 것은 보통 뭐 꾸러미나 보따리, 한 묶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팩이라고 하면은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패들러스 팩이라고 하면은 뭐 패들러는 뭐 행상인이죠. 행상인. 그러니까 짐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보따리 장사죠. 패들러라는 그 뜻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하나의 그 짐이 되니까 이때는 어가 되죠. 짐이 여러 꾸러미가 있다고 하면은 뭐 투 팩스라고 하거나 식스 팩스가 되는데 6개가 한 단위로 묶여 있으니까는 식스 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잠깐 그 패들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요. 뭐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마약을 파는 사람한테도 패들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소문 내는 사람들 있죠.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한테도 패들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화물열차에 대해서도 패들러라고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물열차는 그러니까 역마다 이렇게 정차를 하면서 짐을 내리고 뭐 싣고 하는 그 열차라고 하나요? 예. 이런 경우에도 패들러라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비슷한 단어로는 이제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 짐을 꾸렸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의 그 단위로 포장이 된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뭐 패키지 투어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이게 그 어떤 여행이 정해져 있는 그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일괄적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를 한데 묶은 형태가 되는 거죠. 패키지라고 하면은요. 예,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명사 표현에 있어서도 하나 더 그 소개를 하면은 그 우리가 흔히 접하는 표현인데요. 뭐 3 years old라는 표현이 있고 3 year old라고도 사용을 하죠. 뭐 두 개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뭐 3 year old는 뭐 앞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한 단위를 나타낸다는 의미니까는 뭐 길게는 설명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3 year old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간을 정할 때는 3 year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3 years old는 보통 이제 나이를 말할 때 뭐 사용을 하죠. 근데 이때 3 years는 그 year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이때 3 years는 3년이라는 그 시간이 각각 다른 3년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은 1980년이 있고요. 1981년이 있고 1982년은 각각 다른 3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복수형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우선은 80, 81, 82는 우선 숫자가 다르죠. 그리고 각 1년을 단위로 해서 그 해마다 일어나는 일들도 다르고요.
매년마다 그 사건과 사고가 다르게 일어나죠. 이때는 복수형으로 3 years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3년을 살았다. 뭐 다른 말로 하면 3살의 의미가 되죠. 이렇게 영어는 그 각각의 표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닮은 듯 그 다른 표현, 이런 표현을 구분하는 거는 영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표현을 구분하다 보면은 그 어떤 그 영어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예, 이것이 문법을 공부하면서도 기초적인 부분을 제대로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